레알 마드리드가 호셀루의 미친 막판 집중력으로 역전에 성공하며 챔피언스리그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양 감독의 플랜, 후반 중반 이후 교체술에서 차이가 벌어지면서 경기의 결과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경기는 어땠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알의 선발 명단부터 보면 센터백인 밀리탕이 복귀하긴 했지만 풀핏이 아니라 나초가 투입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스케스 대신 카르바알이 복귀했습니다. 엄청난 경험을 가진 선수이기 때문에 어린 선수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죠. 그리고 미네는 먼저 왼쪽 윙어에 그나브리가 복귀했습니다. 무시알라나 밀러가 윙어 자리를 대체했었는데 전문 윙어의 복귀는 반가웠습니다. 그리고 고레츠카 대신에 파블로비치가 3선을 맡게 되었고 1차전 아쉬웠던 김민재 대신 더리우트가 오른쪽 센터백에 서게 되었죠. 오늘 레알 마드리드 전술의 핵심은 토니 크로스였습니다. 토니 크로스가 빌드업의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사실상 딥라인 플레이메이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네는 3선 미드필더 라이머와 파블로비치가 각자의 주요 역할이 있었습니다. 일단 라이머는 진공 청소기 내지는 살림꾼이었죠. 비니시우스, 벨링엄, 호드리구의 전진을 1차적으로 막아줬고 센터백이나 풀백에게 도달하기 전에 먼저 가서 몸으로 싸워주고 체력을 소모하게 만들면서 포백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반면에 파블로비치는 유연하게 공수를 연결하는 역할을 맡았고 라이머에 비해서 빌드업과 템포 조절에 치중한 역할을 맡았습니다. 전반전은 레알 마드리드가 많이 주도하는 흐름 속에서 경기가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왼쪽에 많은 무게중심을 가지고 공격했던 레알 마드리드입니다. 그때 자연스레 미넨의 중심이 화면처럼 왼쪽으로 쏠렸습니다. 이때 반대편에 카르바알을 배치하면서 토니 크로스의 기계 같은 반대 전환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경기 내내 아주 많은 반대 전환이 일어났죠. 자, 지금은 공이 넘어오고 있는 순간입니다. 이 킥이 넘어오면서 미넨 선수들의 중심이 한 번에 넘어오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킥의 전환의 문제가 아니라 미넨 선수 11명이 킥 하나 때문에 뛰어야 합니다. 왜냐면 카르바알 쪽으로 중심을 옮겨야 하니까요. 그리고 또 레알은 전반에 비니시우스의 뛰어난 개인 능력으로 좋은 찬스를 많이 맞이했습니다. 스로인 상황에서 미넨의 수비 진영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던 상태입니다. 이때 비니시우스가 이 공간을 확인하고 띄워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카르바알의 패스가 진짜 미쳤는데 사실 줄 방법이 없었는데 여기서 가랑이 사이를 보면서 좋은 패스를 넣어줍니다. 이게 바로 짬바고 경험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비니시우스가 슈팅을 하는데 이 공이 골대를 맞고 다시 튕겨나옵니다. 이때 튕겨나온 공을 호드리구가 슈팅을 하지만 아쉽게 노이어 정면으로 흐릅니다. 레알 입장에서는 이런 건 득점으로 연결이 됐어야 됐고 반면에 미넨 입장에서는 아주 다행인 장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위태위태한 상황에서 미넨에게 또다시 악재가 생깁니다. 그나브리가 부상으로 알론소와 교체되어 나갔습니다. 투엘은 마티스텔이나 사라고사 같은 윙어 자원이 아닌 알폰소 데이비스를 선택했죠. 이 선택이 이후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레알은 이렇게 반대쪽에 꼭 한 명을 배치해놓고 왼쪽에서 공을 돌리면서 신나게 반대 전환을 하면서 경기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공격이 끊겨서 미넨이 역습 상황을 맞게 됩니다. 케인이 원래 이런 장면에서는 스트라이커지만 거의 패스마스터라고 불리울 정도로 완벽한 패스 능력을 보유했죠. 근데 나머지 선수들의 움직임이 별로였습니다. 지금 장면에서 무시알라와 알폰소가 같은 방향으로 뛰어갑니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경우의 수를 위해서 무시알라가 이렇게 뛰면 알폰소는 이렇게 뛰는 크로스로 좀 뛰어줘야 상대에게 경우의 수를 생각하게 하면서 더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 수 있는데 똑같은 방향으로 뛴 건 많이 아쉬웠습니다. 만약에 뒤에 따라오는 알폰소가 이렇게 뛰었으면 리디거는 양방향에서 오는 수비수를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자리 잡기 되게 애매했을 건데 이런 역습 과정은 미넨에게 좋지 않았습니다. 원래는 케인이 자신에게 수비를 이렇게 붙여놓고 등으로 버텨주면서 넓게 전개해주는 이런 장면을 잘하는데 이런 움직임을 살려줄 미넨 선수들의 움직임이 별로였습니다. 전반전은 0대0으로 끝납니다. 후반전에 레알 마드리드는 비니시우스의 1대1 돌파 횟수를 늘렸습니다. 비니시우스가 돌파 횟수를 늘리면서 자연스레 우측 수비 키미이는 뒤에서 수비에만 집중할 수밖에 없었죠. 지난 1차전 때의 사네의 골 장면입니다. 키미이가 사네의 등 뒤로 이렇게 돌아줍니다. 그래서 이때 맨디가 맡아야 할 사람이 2명으로 늘어났죠. 사네는 이걸 이용해서 안으로 치고 들어왔고 결과는 이걸로 득점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비니시우스가 공격을 하면서 키미이를 눌렀기 때문에
키미의 이런 오버래핑도 자연스레 줄어들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실제로 2차전에서 후반전에서 비니시우스가 공격할 때는 특히 이 안쪽 공간을 많이 노렸습니다. 사실 사네가 이렇게 같이 와서 바깥쪽을 커버해주기 때문에 갈 곳이 안쪽밖에 없긴 했었죠. 그럼 키미가 안쪽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했는데 비니시우스가 워낙 밸런스도 잘 흔들고 순간 속도도 빠르다 보니 키미가 대처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안으로 그냥 치는 드리블 뿐만 아니라 그냥 이런 자세에서 안쪽으로 크로스를 넣어줄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공을 아쉽게 놓치는 호드리구입니다. 비니시우스가 이렇게 자꾸 예상치 못한 측면 드리블을 전개하니 오른쪽 라인의 키미, 사네, 더리우트는 계속 수비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니시우스의 왼쪽 공격력이 상대의 오른쪽 3명을 묶어버리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하지만 미넨에게도 케인이라는 미친 무기가 있었죠. 역습 상황에서 케인이 반대편으로 툭 찍어줬고 알폰소 데이비스가 빠른 속도로 그 공을 받으러 갑니다. 그리고 폰지가 이 공을 이끌고 여기까지 왔고 리디거와 1대1을 하게 됩니다. 왼발잡이라 기본적으로 왼발 수비를 신경 쓰고 있던 리디거입니다. 그래서 폰지가 그걸 이용해서 이렇게 한번 접습니다. 리디거는 약발로 유도했기 때문에 완전히 나쁜 수비라고는 볼 수 없죠. 하지만 폰지가 여기서 오른발, 그러니까 약발로 정신나간 슈팅을 선보이며 반대쪽 옆 그물에 멋진 슈팅을 꽂았습니다. 경기는 1대0이 되면서 미넨이 앞서 나갑니다. 경기 내내 흔들리다가 득점 하나로 분위기가 바뀌었죠. 그리고 미넨은 극단적인 수비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윙어 사네를 빼고 김민재를 넣으면서 이렇게 3백을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케인을 빼고 추포모팅, 무시알라를 빼고 밀러를 넣으면서 전방 공격진들의 배터리를 교체해줬죠. 그리고 왼쪽 수비였던 마즈라위를 오른쪽으로 보내면서 키미, 마즈라이, 투풀백으로 비니시우스를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미넨은 경기장에 총 6명의 수비수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이 전술은 당연히 수비를 하기엔 장점이 많습니다. 하지만 동점이 되어서 연장을 가거나 역전을 당했을 땐 공격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투엘이 배수의 진을 쳤다고 볼 수 있죠. 레알도 수많은 교체 카드를 가져갔는데 호드리구를 빼고 제공권이 되는 호셀루를 투입한 게 핵심입니다. 여차하면 크로스플레이까지 대비하면서 꼭 경기를 따라잡겠다는 마음이 있었죠. 경기 시간 87분 비니시우스가 상당히 일반적인 슈팅을 날렸습니다. 근데 이 공이 제대로 맞은 건 아니라 바운드 되면서 노이어에게 달려갑니다. 오늘 폼이 좋았던 노이어이기 때문에 충분히 잡을 만한 공이었죠. 하지만 노이어가 이 공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놓치면서 달려오던 호셀루가 골문에 밀어넣으면서 득점을 성공합니다. 오늘 계속 잘했던 노이어였는데 토너먼트에선 이렇게 한 번의 실수가 치명적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집중한 호셀루도 아주 칭찬받을 만하죠. 교체로 들어온 선수는 저렇게 열심히 뛰어주는 게 국룰입니다. 그리고 동점골에 흥분인 채 가시기도 전에 코너킥 이후 이어진 공격 상황에서 나초가 리디거에게 침착하게 패스를 이어줍니다. 그리고 리디거의 패스를 호셀루가 발만 갖다 대며 득점에 성공합니다. 득점한 지 3분 만에 또 득점을 만드는 호셀루의 미친 집중력입니다. 이 장면에서 레알에게 칭찬할 장면은 두 가지죠. 첫째는 기점 패스 나초, 어시스트 리디거라는 겁니다. 즉 센터백들도 공을 잘 만지기 때문에 이런 장면이 나왔다는 거죠. 두 번째는 호셀루의 집중력입니다. 절대 갖다 대기 쉬운 공이 아니었는데 이걸 마무리했죠. 경기는 2대1이 되었습니다. 지금 뛰고 있는 선수들 중에 공격수가 없으니 역전할 수 있는 힘이 없었던 미넨입니다. 결국 경기는 2대1로 종료되었죠. 사실 오늘 미넨이 레알에게 계속 끌려다녔기 때문에 한 골을 넣고 빠르게 수비 전환한 투엘의 판단도 꽤 합리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안첼로티의 판단도 좋았죠. 결과적으로 투입한 호셀루가 2골을 넣으면서 안첼로티의 용병술이 적중했습니다. 사실 지난 경기 막판에 호드리구가 PK를 얻어내면서 빼기가 쉽지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선수 투입의 감이 엄청나게 뛰어난 안첼로티입니다. 이로써 레알 마드리드와 도르트문트의 결승대진이 완성되었습니다. 과연 챔스 우승컵의 주인공은 누가 될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